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양산 LH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양산 사업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도 결정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이 대학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남 최초로 전공 과목이 신설돼 2학기부터 창원대에서 운영됩니다. 마산 어시장 축제가 25일 시작으로 4일간 마산 어시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전어 시식회와 경매,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현직 시장을 겨냥한 두 번째 압수수색인데요. 검찰은 홍 시장과 조 부시장의 집무실 등에서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25일 기습적으로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특히 조 제2부시장의 집무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홍 시장과 조 제2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 최 모 씨의 집에서 압수한 4억여 원의 현금과 수표의 출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현직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창원시청은 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조 제2부시장은 오후 4시가 넘어 집무실로 복귀해 휴대전화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두 사람 모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창원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자금법 위반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사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학업을 배우며 학점도 인정받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교육이 경남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게 일석이조겠죠?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 진출을 꿈꾸며 학업에 매진하는 대학생들. 실무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드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실험 같은 데서 잠깐 그 안전에 대해서 배운 것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현장에 가봐야 이제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계는 입사 후 안전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021년 기준 근속기간에 따른 산업재해를 보면 전체 사고자 49%가 입사 후 6개월 미만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2년 미만 또는 업무가 숙련된 10년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추이도 같습니다. 전체 사망자 33%가 조기인 6개월 미만에 발생했고 역시 2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산업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일명 오픈 캠퍼스 제도로 대학생들에게 실제 산업 현장에 깊이 있는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과 창원대학교가 마음을 모았고 불경 최초로 생명보건학부의 3학점 전공 과목으로 신설됩니다. 안전보건 문화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 더 우수한 인재들이 안전보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대학하고 함께 공단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안전교육부터 취업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론만 이렇게 배운 학생이 아니라 안전보건공단하고 이런 오픈 캠퍼스라든지 상호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론과 실무 또 안전보건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귀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진정한 조기 교육은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이주혜 아나운서, 출출할 때 배달앱 자주 사용하시죠? 어떤 네. 앱 사용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자주 시켜 먹었는데 아무래도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직접 가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가 착한 수수료를 보기로 잇따라 공공배달앱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정작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수아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짚어봤습니다. 배고프고 출출할 때 배달앱 많이 찾으시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하면 집까지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잔! 지난 2010년 처음 등장한 민간 배달앱.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배달앱은 출시한 지 10여 년 만에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한두 개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빛과 그늘이 있는 법이죠. 소비자들은 신세계를 맛보고 있지만 가맹점주에겐 부담이 커졌습니다. 배달앱 업체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다는 푸념도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돈에서 뺏기고 카드사에서 뺏기고 다 핫대가는 거죠. 그냥 뭐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그러자 각 지자체들은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는데요. 가맹점주에겐 낮은 광고비와 중개비 혜택을, 소비자들에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공공배달앱은 총 20개. 이 중 서울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2개 이상 공공배달앱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착한 수수료를 무기로 내놨던 각 지자체의 공공배달앱은 정작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들어왔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작동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 쿠폰 발행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약간 오류날 때도 정말 많고 주문량도 적기 때문이죠. 초창기에 좀 쿠폰을 많이 주셔서 그때 1단 시켜서는 주문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뜸한 것 같긴 해요. 실제 주문 건수를 비교해보면 민간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공공배달앱보다 7배 가까이 많습니다. 배달앱 같은 플랫폼 사업은 일종의 위너 테이크스 룰, 승자 독식이 적용되죠. 주문량도 적고 소비자도 줄어들다 보니 등록을 해지하는 가맹점주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문 건수가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게 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문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소비자가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할인율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속적인 앱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10% 20%의 낮은 그 수수료 가지고는 충분한 동기 유발이 안 된다고 보고요. 소비자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앱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앱 사용자들이 자꾸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서비스가 따라줘야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출시된 공공배달앱.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먹을 게 없는 계륵 신세가 됐는데요.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진주 LH 본사와 양산사업단, 감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LH가 발주한 양산사송 A2, A8지구에서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두 지역에서는 철근 79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압수수색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22회 마산 어시장 축제가 25일을 시작으로 사흘간 마산 어시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어 시식회와 현장 즉석 경매, 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26일에는 전어 시식회를 마련해 축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번 축제는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마산 어시장 축제는 경남을 대표하는 수산시장인 마산 어시장을 널리 알리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경남 지역 모든 학교에 납품되는 수산물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전수검사 대상은 급식 재료로 주로 이용되는 멸치와 오징어, 명태, 미역 등 15개 품목으로 급식 식재료로 납품되는 전체 수산물의 95%를 차지합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전체 학교의 15%를 골라 학교당 1개 품목만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수검사 결과는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품목별로 공개됩니다. 25일 오후 2시부터 남해 중부연안과 사천, 강진만 일대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이 지속됨에 따라 양식 생물의 면역력이 약화돼 양식 어장에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 요령에 따라 더 철저히 관리하고 실시간 수온 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고수온 경보는 3일 이상 수온이 28도 이상 지속되면 발표됩니다. 창원 의창소방서 신청사가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의창소방서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돼 사무실과 심신안정실, 안전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신청사에는 소방관 225명이 근무하게 되며 소방 펌프차와 물탱크차, 고가 사다리차 등 19대를 운용합니다. 한편 의창소방서는 중동 119 안전센터, 구조대를 비롯해 봉곡과 파룡, 동읍, 북면, 대산센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전국대회에서 초중고 전체 대상을 받았던 김해 경운초등학교 관악부가 또 한 번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해 경운초 관악부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제합주경연대회에서 초등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처음 국제대회로 승격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5개 팀 3천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앞서 김해 경운초 관악부는 지난주 17일 함양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초중고 전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창단한 경운 윈드 오케스트라는 110여 명의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로 꾸려진 오케스트라 단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정기 연주회뿐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상을 휩쓸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의 주거 환경 개선과 법조타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파 복합 공영주차장이 24일 준공됐습니다. 주차장은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244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일부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창원시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유료화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인도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제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10월 28일까지로 매달 2편의 영화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로 상영합니다. 관람은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10명까지 예약을 받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열리는 인도 현대도예전 사전 행사로 마련됐으며 관람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됩니다.